작년에도 비슷한 이제 형식으로 포럼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아마 그 사이에 저희가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또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오늘 아마 좀 뜻깊은 토론과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서서도 다 우리 이진환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12년도죠. 그래서 보통 2년 전에 국건형 자료가 나오는데 2010년도 현재 당뇨병 환자가 이게 잠시만요. 됐습니다. 포인터 보이시는 거죠? 그 당시에 320만 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고 그냥 단순 증가로 생각할 때 이게 2배가 되는 시기가 2050년 정도 돼야 될 것이다. 그때 591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대응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0년도에 불과 10년 만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저기 지금 이제 국과장님 와 계시지만 저희가 너무 이렇게 당뇨병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수립을 할 때 이제 여기에 드는 경비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을 하실 텐데 너무 많다고 하면 이게 축소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팩트는 팩트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자료에도 말씀드렸고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자료여서 다 이미 매스컴이나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긴 하겠지만 제가 좀 하이라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세 이상 전체 16.7%로 되어 있고요. 65세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이 지금 30%입니다. 그래서 세 분 중 한 분은 당뇨병이다. 65세 이상으로 치면. 그리고 30세 이상도 지금 16.7%다. 뭐 7명, 7명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이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 9년 동안의 당뇨병 유병률 변화를 보게 되면 2015년도는 저희가 국민건강영양제수 자료가 아닌 보건공단 자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줄어든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때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만학회에서도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 코로나 시기에 비만도가 갑자기 급증한 것들이 보이고 뭐 왜 그런지는 저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2021, 22, 23 최근까지 어떻게 유병률이 증가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제 당뇨병 인구 600만 명 말씀드렸는데 이건 19년, 20년 통합이고 그래서 뭐 통계에 따라서는 조금씩 수치는 다릅니다만 저희가 600만 명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하이라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거는요. 전체적인 추이도 있지만 성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20대, 30대 당뇨병 인구 느는 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전체 포션보다는 작습니다만 30대가 남성이 여성보다 당뇨병 인구가 2배고요. 40대는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한 배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대가 돼도 남성이 더 많은데 인구지만 유병률이랑 거의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대 이하까지는 남성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많다. 2배에서 3배가량 많을 정도로 당뇨병은 남성의 경우 50대 이전에 여성보다 더 빠르게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당뇨병 전 단계는 더 지금 큰일입니다. 앞서서 이사장님께서 이제 1,500만 명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유병률 퍼센트로만 하면 30세 이상의 44%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65세 이상이면은 지금 50.4%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수원 쪽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개원의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65세 이상은 누가 오시더라도 그냥 당뇨병 전 단계니까 당뇨병 예방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전 단계도 역시 요 보시게 되면 추세가
3, 40대가 월등히 남성이 전 단계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0대 돼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인구가 이제 1,500만 명이죠. 그래서 앞서서 당뇨병이 600만 명, 그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가 1,500만 명이니까 2,100만 명이 지금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인데 지금 19년도에 비해서 20년에 거의 이제 당뇨병 유병률이 거의 2%가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국건형 자료가 쿼터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의 발생률이 그렇게 증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걱정이 큰 부분이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뇨병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성별, 연령별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병이 이미 온 환자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보다는 16년, 18년 통합이 조금 더 보기가 쉽게 이제 디스크라이브 돼 있어서 이거 좀 보여드리면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보시면 비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모두 공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프레벌런스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똑같이 당뇨병이 오신 분들이 비만하지만 여성의 비만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부 비만도 역시 소폭이지만 여성이 더 복부 비만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50대 이전에 빠르게 더 빠른 젊은 연령에 당뇨병이 오고 전체적인 당뇨병 인구도 더 많은데 당뇨병이 온 환자만을 놓고 보면 여성이 더 비만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반율도 역시 여성이 더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30세, 그다음에 65세를 다 보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율이 더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오래 살고 또 심혈관 질환에 이런 것들 각종 대사 질환에 프로텍션이 된다, 예방이 된다, 건강하다. 그래서 더 오래 산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당뇨병이 생기고 나면 비만도도 더 높고 고혈압, 고지혈증 동반율도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 통합 관리입니다. 이 통합 관리는 혈당, 혈압, 고지혈증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아마 문준용 총무이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재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뇨병 아시다시피 당뇨, 혈당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그 밖에 전반적인 동반질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합 다 관리 조절이 잘 되는 부분이 지금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고 전세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동반 비율은 여성이 더 많다, 더 위험도가 높은데 오히려 관리율은 보시면 남성이 30대를 보나 특히 65세를 보나 남성이 더 관리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동반 비율이 더 높고 위험도가 더 높은 여성에서 관리율이 더 낮다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당뇨병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성별 연령별 특성을 보면 당뇨 전 단계, 당뇨병 모두 유병률 인구가 남성이 더 많은데 특히 50대 이전에 당뇨병 전 단계가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당뇨병이 발생한 여성은 남성보다 비만하고 복부 비만도 높은데 또 관리율은 또 안 좋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상지질 혈증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고중성 지방 혈증이나 저HDL 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이상지질 혈증도 남성이 다 50대 이전에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이제 폐경 이후에 LDL 콜레스테롤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남자분들이 우리나라 산업 여군으로서 직장에 충성을 하고 내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이제 회식 문화와 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의료인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의료인이 아니시기 거기 때문에 잠깐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말씀을 드리면 내장 지방은 그야말로 내장 주변에 이제 축적돼 있는 지방이 되겠고 피하 지방은 이제 여자분들 이제 피하 지방 이제 뱃살 원인데 사실은요 피하 지방은 나한테 에너지 칼로리가 많이 온 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축적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하 지방 흡입술을 하면 여자분들은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거를 건강하게 축적할 수 있는 피하 지방을 없애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내장 지방이 더 안 좋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도 20대 남성, 그다음에 50대 남성 여성을 비교를 해 보더라도 빨간색이 내장 지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녹색이 피하 지방이 되는데 딱 일견 보시기에도 여성이 피하 지방이 더 많고 남성이 이 내장 지방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나마 20대 남성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많이 비만하지 않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50대 BMI 33까지 가게 되면 내장 지방이 확연히 같은 남성끼리도 훨씬 많아지는 거 볼 수가 있고, 근데 여성도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의 지방 세포 분포의 차이인데, 여자는 대개 이 글루테오 페모랄이라고 해서 엉덩이랑 그다음에 이쪽 대퇴부 쪽으로 주로 피하 지방으로 이제 지방이 축적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남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배 모양이라 해서 이걸 이제 피어 쉐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애플 쉐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이 글루테오 페모랄, 그러니까 대퇴부랑 둔부에 피하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건 여자들은 어디까지나 아기를 출산하고 출산 이후에 수유를 할 때 에너지 축적입니다. 굶더라도 내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그 나쁜 내장 지방을 왜 축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예전에 수렵 채집, 옛날에 이제 그 발생학적으로 보게 되면 빠르게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장 지방은 굉장히 빨리 소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빨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냥을 하거나 또는 이제 나쁜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빠르게 도망치기 위해서 내장 지방을 축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남성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발생학적으로 내장 지방을 도미넌트하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슬도 이 근육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과거의 수렵 채집 사회 때는 내장 지방이 축적이 되더라도 그 이상 훨씬 많이 열량 소비를 했기 때문에 당뇨병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얼마나 많은 정크푸드와 그다음에 운동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차고도 넘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경우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빠지게 되면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성과 여성을 그 자체의 내분비 대사 특성을 비교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내장 지방이 더 도미넌트하게 많이 오지만 근육량도 많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당뇨병은 원래는 오지 않는 거고요. 그러나 당뇨병 전 단계가 공복 혈당도 올라갈 수 있고 식후 혈당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내장 지방이 더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주로는 공복 고혈당이 더 높은 형태로 오고, 나중에 당뇨가 오더라도 공복 혈당이 더 높아져서 당뇨가 오는 것이 남성이 더 많은 거로 되어 있고요. 여성은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의 예방이 되는 이 둔부, 대퇴부의 피하 지방 주로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식후 고혈당이 더 도미넌트하게 오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이 더 당뇨 전 단계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당부화 검사나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공복 혈당은 좋으니까 여성의 경우는 당뇨병 진단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컴펜세이션 하려면 당활색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적 상태가 되게 되면 남자들은 이제 내장 지방도 많아지고 여자도 폐경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생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당뇨병이 생길 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체중이 많아지고 병적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도 많고 복부 비만도 많고 고지혈증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뇨병이 이미 생겼을 때 여성은 훨씬 남성보다 위험 부담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외국 데이터인데 모든 연령대에 이 당뇨병 진단될 때 이 까만색은 남성이고 이 하얀색은 여성인데 체질량 지수가 남성이 더 낮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당뇨병 발생한 여성이 남성보다 심혈관 위험 요인이 더 심각하다라는 데이터인데,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도 더 낮고 총 콜레스테롤도 더 높고, 그다음에 아까 다
보셨던 겁니다. 체질량 지수도 더 높고 복부 비만도 많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성별, 성 차이가 되겠고요. 당뇨병이 발생한 여성이 남성보다 당뇨병 발병, 당뇨병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높은데 보시면 관상동맥 질환이나 그다음에 뇌경색, 그다음에 말기신부전, 그다음에 요 치매 이런 것들이 다 여성이 남성보다 1.2배에서 1.4배 정도 더 많이 생기는 발생 위험도가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이 여성보다는 심혈관 일의 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럼 보시면 당뇨병이 없는 경우나 있는 경우나 남성이 사실은 발생은 더 많습니다만 같은 성별, 그러니까 여성 안에서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이 생겼을 때 발생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 위험도는 역전이 돼서 여성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 위험도나 또는 당뇨병 위험도는 당뇨병 발생 전에 남성이 더 많은데 상대적인 당뇨병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상대적인 심혈관 질환이나 합병증 위험도가 여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발생 빈도를 보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 면에서 남성을 더 우대해 주세요 또는 여성을 더 우대해 주세요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요약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했고요. 아마 이따 토론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요약 및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유병률은 아까 말씀드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데 특히 성별 따라서 연령대의 차이가 있다. 남성이 더 젊은 연령대에 당뇨병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당뇨병 전 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은 당뇨병이 생긴 상황에서는 복부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동반 비례는 남성보다 더 높았다는 거고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학적으로 남성은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여성은 피하 지방, 특히 둔 대퇴부 쪽으로 이제 생기는데 여성의 경우 이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비만한 경우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인자들이 더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마 총무 이사님께서 예방까지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면 1,500만 명 예방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하자면 이제 나라에서도 손 놓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관리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나중을 위해서 예방 측면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방 측면에서는 남성의 경우는 특히 50세 이하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선별 검사를 할 건지 그리고 아마 비만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해졌기 때문에 내장 지방 나쁜 지방이 지금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여성은 임신 당뇨병인 경우에 특히 이제 나중에 당뇨병 위험도가 높아지고 폐경 이후에는 남성과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당뇨병 환자가 됐을 때는 여성이 더 리스크가 높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아마 총무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병 대란 위기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려운 것은 이게 지금 30년이 당겨졌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또 진짜 2배로 점프업이 될지 안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마 이제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사장님 이하 저희 당뇨병 학회가 지금 55주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경찰 인사 감사합니다.